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자리 꽉 메꿔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경기도의 그런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고자 또 우리 정론 집필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그 공정함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성 있는 집행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긴 여정 속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 용역이 오늘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갖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최종 연구 용역 발표 내용이 모든 최종본은 아닙니다. 오늘 나온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마련된 기초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입법 예고와 또 향후 의원님들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번 11대에 뜻깊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말씀드리면서, 우리 용역 보고에는 오늘 기존의 중간 용역 통해서 많은 내용을 공유를 했으니까 오늘은 그 이후에 정리되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약간 우리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그리고 우리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그런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럼 의식은 따로 없이 그냥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께서 약 한 15분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홍문기 교수님 발표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면접, 광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정의 필요성,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방공부 가이드라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변론 및 논의 측면에서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층 면접이 의미하는 바에서 중요하게 주목할 부분은 세 번째 항목에 있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미 적용을 받으신 내용들, 심의 기준으로 활용됐던 부분들 플러스 이번에 조례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반영된 7가지 항목 외에 기타 정부광고법과 지역신문 발전위에서 다루는 여러가지 기준들, 예를 들자면 매체 특성이나 규모, 지역의 보도량, 자율윤리 또는 자율윤리심의기구 또는 자율광고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결과 활용 여부, 사내편집위원회 또는 독자위원회 설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전 직원 사대보험 가입 등 이와 같은 여러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집단에 속한 전문가들의 여러가지 의견들이 본 연구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최종 보고서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다루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집행 기준과 관련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보도의 유용성이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매체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진들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수에 대해서 온라인 언론사 의견이 가장 부정적이었고, 공유수에 대해서는 온라인 언론사와 비언론사가 대체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온라인 관련되어 있는 평가 기준이라든가 심의 기준을, 예산 집행을 위한 심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유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려 봅니다. 광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외부 전문가의 과반수 참여, 특히 언론, 홍보, 회계, 법률, 교회, 마케팅, 광고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의 과반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그 외에 전현직 언론사 관계자를 배제하고 예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도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타 기구와의 중복 가능성을, 중복 기능을 배제하는 것이 광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중요하고, 특히 실무적인 감각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내부 규정이라든가 조례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광고심의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운영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환류체계,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에 따른 평가, 그 평가에 따른 효과 측정, 그 효과 측정에 따른 다시 예산 집행 여부의 결정과 같은 선순환적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할을 광고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 밖에 자문기구와 의결기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고, 특히 앞에서 논의되었던 또 앞에서 온라인 또는 비온라인 언론사들이 지적했던 일정 기간 페널티 부과 후 해제하는 일몰제 가이드라인이 광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광고 홍보 예산에 대한 집행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제도화하는 과정이 네 번째 단락에 있는 도의의 광고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매체 선정 기준, 예산 배분 방식, 효과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드립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구성 및 그 구성 근거 및 집행 사유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와 같은 공개 과정을 통해서 선순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단락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방향을 핵심적으로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원칙은 있지만 그 내용이 단순하거나 아니면 그 집행 과정이 모호하거나 투명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다면, 이번에 저희 연구를 기반으로 한 조례의 도입을 통해서 도의회 광고홍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결국 양질의 의정 보도를 위해 공공성 높은 콘텐츠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매체별 차별화된 트랙을 만드는 기회도 만들어질 겁니다. 이는 결국 자생력을 갖춘 매체사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됨으로 해서 바람직하고 공정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투명한 경기도 의회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최종 보고의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범희 교수님, 그리고 우리 이경련 교수님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